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취득세 우리 세율을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방세에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랬죠? 예, 그럴 때 지금 PPT를 좀 마음대로 조정해야 되는데 좀 위치가 좀 그래서 일단은 특례세율 일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 특례세율만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특례세율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냐? 예전에 요거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 통합된 세율 에서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2% 과세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빼는 건데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취득세는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옛날에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가 과세됐던 그런 거, 그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됐었냐면 환매 등기를,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요거 동창들 얘기 드렸죠? 돈 빌려온 동창들. 그래서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근데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이집 도리집, 직금 도리집,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럴 때 어린이집 도리는 밭, 직금 도리는 밭, 아버지 이거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고, 또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형식적으로 합쳐지는 거니까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물론 합병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표준세율, 중과기준 뺀 특례세율. 합유물이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죠.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리식 건축물 옮깁니다. 그러면 소유자 변동 없으니까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게 쓰냐면 이전은 물론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1억이었는데 1억 5천이 되면 그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되고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그래서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인데 내 몫 내가 찾아간 거죠.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한다 그러면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다시 어떤 경우냐면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고급택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리고 부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 그래서 취득세 비용, 즉 중과기준세율 2%만 받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간주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하고, 건축물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간주취득의 경우 중과기준세 특례세율,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별 경우로 가액 증가했거나, 또 그 다음에 토지 지목별 경우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이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간주취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어떤 경우 있었냐면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그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 어떤 세율이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이것도 간주취득처럼 보는 거예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평평한 땅에다가 조경공사 등을 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납승자가 될 때 그럴 때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건축물인데 임시건축물이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하는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그 다음에 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되는 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나머지 그 취득세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 또 이제 그 등록면허세 하면서 비교해서 또 하면서 다 또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181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자, 표시고 보시면 등록면허세. 우리 등록면허세는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예,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등록면허세. 그런데 작년에만 등록면허세가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문제는 등록면허세 문제고 1문제는 취득세랑 묶어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작년에만 3문제 나왔고 계속 한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는데 뭐 물론 이제 3문제가 출제되면 뭐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고요. 등록면허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이야. 이 성격이 다른 세금과 좀 다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는지 등록면허세 또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자 이거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가 나오면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한 문제 출제되는데 이게 이제 2문제가 나왔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는 꼭 여기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중요합니다. 다른 세금도 중요하지만 등록면허세도 역시 중요하다.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 등록면허세는 특이하게 있죠. 이 납세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납세지가 별거 아닌데도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도 잘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또 장식용으로 깔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납세지가 작년에 31회 시험에서도 정답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도 계속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깔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주로 한 문제는 무조건 골고루 섞어서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오지선다 구성되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항상 취득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점 다른 점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가끔씩 보면 취득세 지문 한 3개 정도 깔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문 또 한두 개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한 문제가 구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어디에 주로 있다?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뭐 옳은 거 틀린 걸로 문제 나오면 등록면허세부터 먼저 정답 지문을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부터 먼저 봅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등록면허세가 자 4, 5번, 5번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뒤에 5번부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면허세에서 주로 정답을 고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1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의 의미 특징인데 182페이지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요. 그래서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요. 계산된 세금을 도, 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183페이지 특징을 보시니까요. 등록면허세 특징인데 자 특징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 개요 자 특징을 한번 보시면
먼저 등록면허세는 의요. 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근데 일단 특징. 자, 보기 전에 우리 그 의의를 한번 먼저 볼게요.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보시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을, 다만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등록면허세 기초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래서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간소에 따라 취등록세를 통합했죠. 그랬을 때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눴을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그럼 뭐예요? 건축물 신축, 재축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죠. 자,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인데 이런 것들은 취득세랑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비용 2%, 등록세 U12시, 자 등기 비용 2%, 이게 통합된 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등록세는 지금 없어지고, 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그 다음에 그 외 사항 그러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요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 있잖아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면허세 있었는데 이 두 개 세금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등록세에서 그 다음에 면허세를 통합시켜 가지고 2010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우리가 신설이 된 거고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종전에 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이렇게 통합된 그 세금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우리가 그래서 등록분이라고 하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우리가 흔히 면허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면허분은 종전에 어디서 온 거냐면 얘는 면허세에서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면허분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것은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죠. 그래서 일부 내용이 온 건데, 자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여태까지 항상 앞으로도 그렇고 여태까지도 등록 면허세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얘기한 거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걸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다 그랬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등록 면허세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게 있는데, 보시면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여러분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할 때 살짝 말씀드렸어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뭐한다? 면제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승계 취득할 때가 과세됐어요. 그러면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그럼 취득세는 면제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오늘 좀 어째 이게 좀 어째 이게 좀 막 맘대로 놀아버리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그래서 공짜로, 자 그러니까 취득세 면제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요. 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거 꼬이고 오늘 이 꼬이더니 저기 꼬이더니 처음부터 오늘 자 계속 꼬이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기준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 물건의 등기등록. 그래서 취득세요. 우리 지방세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 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등록은 역시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또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이런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29회 시험 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29회 시험 전에 28회 시험까지는 1번, 2번만 있어가지고 거의 뭐 중요하지 않아서 강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29회 시험 앞두고서 3번과 4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가 됐으니까 우선 다 문제는 딱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4가지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붙여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문제 냈었는데 29회 시험 때 문제 정답 똑같이 나왔죠. 5번에 정답이 아니 정답 지문은 똑같지는 않았지만 5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9회 시험 전에 요거 문제 만들어 가지고 그 동영 모의고사 출제하고 베스트 맨 마지막 그 출제하고 전국 모의고사도 출제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 똑같이 한번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제가 전국 모의고사도 출제하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도 출제하고 베스트 맨 마지막 특강에도 출제하고 똑같이 문제 계속 냈었는데 그 29회 시험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췄어요,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5번에 정답도 있었고.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낮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알아두시고요.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 특징을 보면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구도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도가 있는 것은 도고,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그러면 구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또 등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소재죠. 그래서 면세점, 취득세 있는 또 재산세 있는 소액징수 면제 이런 규정이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금을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납부합니까? 6,000원 징수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시고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까지 얘기 183페이지 이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의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등록 행위에 과세는 행위세고 재산권의 유통거래 과세는 유통세고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미출이죠. 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고, 3번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형식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라는 거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심학습 형식주의 과세라는 거. 명의자 과세 원칙이 뭐냐? 실질과세 원칙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록한 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앞서자는 좌우지간 그 명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것 밑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정당성 여부, 실권리자 여부 이런 거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서 등록한 형적 요건만 갖추면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밑줄 쫙이고요. 자, 그러면 형식주의 과세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요 이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 요거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밑줄인데 한식부패 얘기도 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오곡밥 얘기도 해드리고,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기출문과정부터 배운 건데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고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안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안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2달 만에 한 번씩 하니까 또 가물가물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제가 한식 뷔페 같은데 요즘은 사람 많은 식당은 안 가니까 제가 지금 안 가지만 예전에는 그런데 가는 걸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을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조리 시간 안 기다려도 되고, 자, 깔려 있는 거 그냥 제가 선불로 내고 들어가서 대충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강의 직전에 한 10분 만에 밥 먹고 오려고 들어가가지고 선불로 내고, 자, 들어가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네. 사장님, 이거 밥이 없는데요? 왔더니 아이고
없는 걸 몰랐다면서 한 30분 기다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돈 받고 나와야 돼요? 선물을 낸 거 받고 나와야죠. 밥을 못 먹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등록이 없으면 밥 못 먹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을이 등록면허세도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고 등기도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이미 을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네? 이건 안 돌려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왜냐 등록면허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록이 되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오곡밥 어떠냐고 그러길래 좋다고 그랬더니 오곡밥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거의 한 3분의 2 먹고 3분의 1 남았죠. 오곡밥이면 곡식이 5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곡인지 막 세봤는데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네. 진짜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게 사곡밥이잖아 이게.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빨리 아까 그 돈 낸 거 돌려줘요. 이러면 돼야인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아니냐 안 따지고 절차만 정당하게 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밥 먹었으면 안 돌려주고 밥 못 먹었으면 돌려주고 이거였죠. 자, 그 다음에 형식주의 과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납세무자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이런 것들을 또 시험에 최근에 또 물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림 내용은 박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심학습 봅니다. 등록의 의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등록에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몇 줄이고 네 가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네 가지는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184페이지 보시니까 그래서 중요유출문제 이게 이제 29회 때 나왔던 그거예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경우고 5번을 보면 계약상 잔금주기비를 2020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가액 1억 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고요. 자, 요거는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요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뭐가 부과됩니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세가.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5번이 자, 이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자, 그 다음에 02번에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입니다. 별표시 큼지막하게 여러분 2개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인데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시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보시면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보세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등록에서 납세무자입니다. 외관상이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그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첫 번째 줄에서 184페이지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 밑줄이라고 그랬죠?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에서 납부함을 진다. 등록을 하는 자 밑줄 짝이고 납세무자가 되고 보조단에 보니까 날개 왼쪽에 보니까
등록을 하는 자란 밑줄입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를 보시면 무슨 설정 등기나 무슨 말소 등기할 때는 납세문자가 누가 되느냐는 건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예요. 그래서 임차권자는 임차인이 되겠고요. 자, 등록미수 납세문자가 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이라는 게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그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지상권자로서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문자가 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납세문자입니다. 지역권자는 자,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지금 4월 달에 오신 분들도 막 계시고 그래가지고 요역지가 뭐예요? 승역지가 뭐예요?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배우세요, 여러분들. 타인의 토지 편익을 필요로 하는 땅 요역지요. 그 이상은 나한테 묻지 말고. 하여튼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자가 납세문자가 되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필기가 안 돼 있으면 해놓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무슨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구라고요? 권자입니다. 권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누구냐? 말소 등기 납세문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납세문자 딱 정리합니다. 하여튼 무슨 설정 등기 납세문자 등록면허세 누구냐?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딱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그 확인 예제 문제를 보니까요.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의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문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의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민법에서 이 의를 뭐라고 합니까? 물상보증이라고 하죠.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요. 자, 그럴 때 여기서는 지금 갑이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왔다. 누가 납세문자냐? 권자. 자, 권자니까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은행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설정 등기 권자. 저당권자인 은행이 납세문자입니다. 옛날에는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약관계약에서 설정 비용을 떠넘긴 적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과세표준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본문을 보니까 과세표준이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하고 저당권 설정의 경우에 등에 있어서는 채권금액 말소 등기는 뭐 건수 같은 게 과세표준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어떤 걸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그럴 때 뭐 이런 것들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는데 1번 먼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여기부터 비춥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이게 취득세랑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 이 부동산 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문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처럼 납세문자가 결정하는데 과세표준을 다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원칙 신고한 가액법입니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자, 바꾸면 뻔하죠. 뭐 부동산 등록 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니까 186페이지요. 자, 예외적으로 시가 편익이 되는 거 똑같습니다. 납세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죠. 예,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편액으로. 자, 이 얘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요. 어떤 경우에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느냐. 그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요.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자, 국의 동그라미죠. 외구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죠.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죠.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고 가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 제외 밑줄이고 법인장부종 법의 동그라미고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제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요.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다만 여기 밑줄이죠.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가액. 계속 밑줄입니다. 가로도.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능력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을 과세표현한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얘기냐.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에서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하고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는 5억이 됐어요. 1억, 죄송합니다. 1억 2천이 됐어요. 너무 차이가 나네. 자, 1억 2천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그러면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어떤 걸 과세표준해요? 이 등록 당시에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물론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어떻게 바꿨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X입니다. 또 작년 30회 시험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또 증명 여부 관계없이 아니에요.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심학습 내용은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에서 나왔던 건데 똑같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의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나중에 이제 보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서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이 확인된 금액보다 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더 적어요. 그럴 때는 뭐로 한다?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포인트는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뻔해요. 취득세랑 등록세랑 똑같습니다.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게 바꾸겠죠? 아니고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 이걸 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요약,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비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별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요걸 잠깐 한번 보세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현할 때 납세무자가 결정하는 하죠.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액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것만 알고 있어도 모의고사 볼 때 단골로 도움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몰라로 하고 소가 집어넣는다? 부동산 가액이요. 그럴 때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또는 이따가 나오지만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기도 해요. 채권 금액을.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사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뭐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의 가등기 이렇게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등기 나와요. 그냥 가등기는 자 소가점례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하는데 또 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소가점례들 꼭 뭘 과세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요거 소가점례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 표 있죠. 우리가 이제 표를 한번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매수의 비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 그 아래에 핵심 요약 별표시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납세무자국 과표를 일정하는데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아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근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런 식으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등록 당시 신고하는 게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이런 식으로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취득 후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하게 됩니다. 등록면세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채권 금액에 따른 과세표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이 단서 이 부분을. 자, 근데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단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근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근저당권.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채권 최고액이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준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채권 최고액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옳은 지분으로 나오지 주로 바꿔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예가 나오는데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예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 어떤 거냐? 자, 저당권 설정 등기야. 우리가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돈 빌려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는데 왜 해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 빌려 못 받는다 경매 신청하죠. 그 다음에 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걸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채권 금액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뭐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세율은 1,000분의 2 미리 말씀드린 맞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 시 부동산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틀려요. 그런데 작년에도 또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때 역시 과세표준을 바꿨어요.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바꿨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역시 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계산하는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 가등기 이런 것들은 뭘 과세표준한다? 채권 금액. 근데 부동산 가액으로 얘네들 이런 것들 바꾸는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거는 주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주로 바꿔서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면 이거 바꾸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나오면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30회 시험 때는 또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재
187페이지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 동그라미 2번이요. 하나하나 다 밑줄이라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밑줄이고 꼭 주의하시고, 그 외 권리 과세 표준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자, 가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냐?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가액 과세 표준하는데, 또는 채권 금액도 되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 가, 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니까 부동산가액을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리고, 지역권 설정 등기 과세 표준은 자, 요역지가액인데 바꾸면 뭐로 바꾸겠습니까? 승역지가액으로 바꾸는 거 주의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맨날 바꾸면 뻔하지 뭐 임차 보증금으로 바꾸겠죠?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했는데 28회 때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 봅니다. 자, 또 하나하나 다 밑줄인데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주로 이렇게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수.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매세 부과한다는 거 밑줄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 즉 저당권 담보물의 추가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 등록매세 부과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자,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액이 1억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만약에 5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 5천만 원이고요. 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채권 금액 5천만 원이고. 자, 그러면 이럴 때, 자, 한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때는 과세 표준 금액을 얼마로 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과세 표준을 1억으로 해야 돼요? 5천만 원으로 해야 돼요? 예? 저당권 설정 등기. 우리가 금방 배웠는데 여러분들, 예? 1시간 전도 아니고 아까 금방.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 자, 부동산 가액은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과세 표준해서 5천만 원 곱하기 세율 미리 말씀드리면 0.2% 해가지고 세액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1억짜리 부동산을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 담보비율이 축소돼서. 그래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이 담보물 추가 등기할 때요. 또 만약에 담보물 추가하는 설정 등기할 때 채권 금액으로 하게 되면, 이미 채권 금액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세에 냈잖아요. 또 이거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로 합니다. 그래서 건당 6,000원 받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 추가 등기도 이것도 건수로 한다는 거.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자, 이런 걸 과세 표준, 한 건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도 뭐로 한다고요? 건수로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재 확인 예제 문제 한번 봅니다. 187페이지 맨 마지막 보니까요.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매수의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답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예. 자, 우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뭘 과세 표준해? 부동산가액. 나머지는 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죠.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188페이지 세율인데요. 별표 3개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일단 세율이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 표준 세율에서 그 표가 있잖아요. 이 표가 또 중요합니다. 별표시 딱 해놓고요, 큼지막하게.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세율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